안녕하세요. X 서비스를 통해 느낀 라이브 환경에서 필요한 기획자의 역량,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애티튜드에 대한 발표를 맡게 된 넥슨 레드 소속 X 프로젝트의 정우식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찾아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하고 모바일 라이브 서비스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후에 이러한 환경에서 필요한 기획자 역량에 대해서 세 가지 항목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11년에 넥슨을 입사를 했고요. 2016년부터 X 프로젝트에 참가를 해서 최근까지 국내 라이브 기획 파트의 일원으로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누구나 아는 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업데이트 준비를 마치고 집에 귀가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유독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너무 왜 이렇게 힘들까 생각을 하다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면서 쌓은 경험을 공유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기획자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 또 기획자가 이제 되신 분들, 그리고 이 모바일 서비스 환경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 우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발표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뻔한 얘기지만 막상 누군가 잘 해주지 않는 이야기, 그리고 의외로 모르는 사람도 많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모바일 라이브 서비스 환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유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빠른 업데이트 주기를 가지고 있고요. 유저분들의 피드백을 반영해서 업데이트 피처를 개선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또 게임의 즐거움을 더할 각종 이벤트들이 들어가며 역시 생기는 버그들을 수정하는 일들이 잦게 있습니다. 결국 유저와 소통하고 유저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하는 환경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모든 것이 확정돼 있더라도 이렇게 변경이 돼서 당장 뭔가 수정을 해야 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요약을 하면 잦은 계획 변경과 짧은 업데이트를 주기, 그래서 빠른 결정과 작업이 필요한 환경인데요. 저는 이 환경에서 필요한 기획자의 역량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자인 기술입니다. 여기서는 생각하는 것을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목적과 목표를 명확하게 하기입니다. 되게 쉬운 말 같은데 목적과 목표, 이게 지금 사전에 있는 정의인데요. 사실 되게 어렵죠. 그래서 제가 좀 그냥 풀어봤는데요. 목적이란 달성하고 싶은 것 또는 그 방향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게임을 하는 유저들을 더 늘리고 싶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목표는 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30일 이상 플레이한 유저들의 이탈하는 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싶어, 신규 유저 숫자를 2배로 늘리고 싶어, 아니면 떠났던 유저들을 다시 다 복귀시키고 싶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작업 방향이 달라지겠죠. 유저 이탈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유저 이탈 부분을 분석을 해서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신규 유저 숫자를 늘리고 싶으면 마케팅을 이용을 한다던가, 떠났던 유저를 복귀시키고 싶다면 점핑 캐릭터 이벤트 등 이제 유저들이 복귀를 할 만한 이벤트를 준비한다던가, 이렇게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목적과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기획의 방향성이 전혀 달라지게 되는데요. 목적과 목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합니다. 예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애가 파트장인데요. 이 파트장은 마법사에게 강력한 한 번 마법을 주기를 원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작업자는 마법자에게 다수의 적을 소탕할 수 있는 광역 마법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게 서로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파이어볼 기획을 해주세요. 10갈래로 갈라지는 파이어볼 기획서. 10갈래 다 안 맞으면 약하니까 한 개의 거대한 구형으로 바꾸죠. 그럼 엄청 커야 될 것 같은데요? 구체가 그렇게 커도 될까요? 왜 커요? 세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데미지를 왜 올릴까요? 크기는 왜 커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서로가 왜 이거를 디자인하는지에 대해서 방향이 다를 경우에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에 비용이 엄청나게 들고,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요. 그래서 기획서를 작성하실 때 이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기획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이 맞나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웠는데 여기에 동의하나요? 이것들이 확인이 된 이후에 작업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시 처음부터 하게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기획의 목적과 목표를 명확히 이해하고 기획을 진행을 해주세요. 모르겠으면 물어보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항상 확인을 하시고 다시 진행해도 늦지 않아요. 나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것만 하면 절반은 성공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하려고 했던 얘기의 절반이 사실 거의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실무 환경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며 이거를 지키기만 하셔도 어느 정도 업무를 잘 해나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음에 얘기하는 것들도 뭐 중요하니까 저희 같이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장을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쉬운 말인데요. 되게 기획서를 이제 디테일하게 작성을 하다 보면 종종 나오는 이렇게 필요한 역량인데, 파이어볼의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기획을 한다고 치면 파이어볼이 무엇이냐, 우리 게임의 컨셉은 어떻고 갈라지는 파이어볼의 리소스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며 뭐 다수의 피경연에 대한 처리, 뭐 구현 비용 등등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기획서를 보고 있으면 의문이 들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파이어볼의 형태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간단합니다. 10갈래로 갈라지는 파이어볼을 만들겠습니다. 이거예요. 항상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말, 이거를 맨 위로 가지고 오고 디테일에 대한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적는 것. 물론 항상 이게 좋은 방법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이렇게 할 경우의 장점은 기획서를 해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획서를 이해하는 비용을 줄여줍니다. 오해를 할 여지도 줄여주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지만 익히면 좋은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레퍼런스입니다. 10갈래의 파이어볼은 어떻게 나가야 되는 걸까요? 뭐 이것들을 이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고자 하면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뭐 처음부터 갈라져 나오는데 뭐 갈래들이 어느 지점에서 퍼지면서 포물선은 어떻게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하지만 레퍼런스를 사용하면 이런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최근에 발매된 세키로라는 게임인데요. 거기서 한 몬스터가 쓰는 스킬입니다. 보시면 저런 식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기획자가 의도하는 바를 일단은 상당히 편하게 전달을 할 수 있고요. 물론 여기에 이어서 디테일한 설명들이 필요하겠지만 이거를 전달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아주 많이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는 가장 좋은 도구 레퍼런스. 때론 10줄의 문장보다 한 단어의 레퍼런스가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제가 한 말인데 기억해 주시고, 엄청나게 인기 있는 또는 있었던 게임들은 한 번씩 해봐 주세요. 기획자로서 업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요. 사실은 인기 없어도 뭐든지 해보면 좋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기술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이제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스킬에서는 다른 사람을 설득하여 일이 되게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득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제 모바일 환경에서는 결국은 상대방의 의사, 내 의도를 서로 이해해서 상대방을 설득하고 일이 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먼저 상대방 이해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고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상대방의 직군, 상대방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이런 것들은 서로 업무하는 환경에서 이제 다양한 협업과 대화를 통해서 이해가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기획자라면 목적과 목표를 달성 가능한 기획서를 만드는 것, 아트 디자이너라면 아트의 퀄리티나 어떤 전체 게임의 통일성, 그리고 유저의 사용성,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때론 이제 보시면 각종 협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필요하면 이런 거 상대방이 저분들이 이런 것들을 원하는구나, 이렇게 기록을 하시고 필요하다면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노력한다면 이런 게 없어도 어디서든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입사를 하셨다, 아니면 조직이 크다, 이럴 경우에는 혹은 조직 분위기에 따라서 대화나 협업이 많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 내에서 공유되는 메일이나 개발 노트, 그리고 회의 일지 등을 참고하시면 충분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주변에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나만 잘해서는 어렵습니다. 조직 내 또는 조직과 연관된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대안을 마련하는 겁니다.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0갈래, 파이어볼 10갈래로 나가게 디자인하겠습니다. 싫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서 갑자기 얘기가 중지가 되고 되게 뻘쭘해지는 상황이 있는데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항상 제시하는 것 외에 대안을 마련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해주세요.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을 한 번에 설득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안이 없는 설득은 강요나 마찬가지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대안을 통해 상대에게도 선택권을 줄 수 있고요.
대안을 확인하면서 서로 의도하는 바를 이해하기도 매우 좋습니다. 결국 유효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을 잘 이해하고 문제의 본질, 목적과 목표를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대안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또 레퍼런스입니다. 네, 보셨죠? 사실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시간 때우기용으로 넣은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기획자들이 사실 종종 하는 일들이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만 이제 이거를 상상을 해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비용들을 들입니다. 특히 이럴 경우에 설득이 진짜 안 돼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인데 이럴 때 역시 레퍼런스를 사용하신다면 유효한 설득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믿어주시고 레퍼런스를 챙기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예요. 네 번째는 오피셜 앤 백도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뭐 생각하시겠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상대방을 설득을 할 때 오피셜 루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메일이나 공식적인 회의 그리고 기타 기록이 남는 정규 커뮤니케이션 방법인데요. 이런 것들의 장점은 결국은 이제 기록이 남게 되고 명확한 기록이 남게 되기 때문에 큰 조직에서 이런 걸 공유하고 정확히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백도어 루트가 더 효과적일 때도 있습니다. 뭐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한다든지 누구시 커피 좀 마실래요? 막 얘기를 한다든지 다이렉트 메신저를 보낸다든지 아니 뭐 별도 다른 방법으로 찾아가서 얘기를 한다든지 물론 이게 남들 모르게 조용히 다가가서 우리끼리 쿵짝쿵짝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장점이 있습니다.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비교적 자세히 설명할 수 있고요. 글로는 표현이 힘든 경우가 있어요. 뭐 복잡하거나 아니면 뭐 이해가 어려운 부분 그리고 이거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포맷에 맞춰서 글을 쓰고 뭐 참여가 필요한 사람을 다 모아서 뭐 얘기를 하는 이런 게 아니라 바로 다이렉트로 빠르게 전달할 수 있고 또 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죠. 즉 짧은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물론 이렇게 논의된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건 반드시 필요하겠죠. 즉 전체 공유나 정확함이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오피셜 루트로 확인을 하고 빠르게 공유를 하고 피드백이 필요하고 이거를 지금 바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이슈들에 대해서는 백도어 루트를 사용하는 것이 때로는 되게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엄마 아빠 부르기입니다. 자, 이게 뭐냐? 엄마 아빠를 왜 부르냐? 네,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1안도 2안도 3안까지 설명드렸는데 다 안 되나요? 네, 안 돼요. 아까 같은 침묵이 다시 찾아오죠. 모든 게 멈춰버립니다. 결국 본인 수준에서 상대방을 설득하기 어려울 때는 내 직책 상위권자의 도움을 받아 상대의 직책 상위권자를 통해 설득하는 방법을 쓸 필요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냐면 어떤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경우에서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껴있기 마련이에요. 이걸 하지만 실무자끼리 이것들을 결정하는데 되게 부담이 있거든요. 하지만 내 직책 상위자들끼리의 대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즉 의사결정이 가능한 영역에서 논의를 함으로써 일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상위권자의 도움을 받아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도 때론 중요한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내 직책 상급자에게 내가 의도하는 바를 잘 전달을 해야겠죠. 뭐 내 직책 상급자가 가서 한 얘기랑 제가 한 얘기가 달라버리면 네, 이건 이제 다시 모든 게 망하게 되고 다시 처음부터 일을 시작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신뢰관계도 깨지게 되겠죠. 어이구. 네. 네, 그래서 앞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대안을 준비하고 레퍼런스를 이용하고 오피셜과 백도어 루트를 사용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필요하면 네, 엄마 아빠를 부르는 것까지 주저하지 마시라.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애티튜드에 대해서입니다. 변화가 많고 시간은 없고 빠른 결정이 필요한 라이브 환경에서 기획자로서 가져야 될 자세와 마음가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번 되게 하라입니다. 저는 라이브 서비스에 임하면서 필요한 핵심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 제가 아까부터 뭐 되게 하라 이런 말들을 좀 섞어가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하려는 자세입니다. 되게 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은 사실 거의 없고요. 물론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하지만 대부분 그렇진 않아요. 혼자 힘으로 안 되면 도움을 구해야 되고 실수를 했다면 고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일이 되게 하는 거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무능력해 보이기 싫어.
이거 내 실수잖아. 무마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내가 한 결정이 틀리면 어떡하지? 이게 맞는 방법인지 모르겠어. 저 또한 이러한 생각들로 업무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걸 인지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 되게 하는 자세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면 도움을 구하시면 됩니다. 실수가 발생을 하면 실수를 인정하고 해결책을 빠르게 찾으세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보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들이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아니에요. 결국은 되게 하는 것. 게임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1인 개발하는 게임도 있지만 제가 또 우리가 일하는 대부분의 환경에서 게임은 여러 사람의 힘을 모아서 만들게 됩니다. 조금만 여러분이 용기를 내면 할 수 있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에 진행이 안 된 일을 막 먹어버리지 마세요. 때로는 이런 거에서 진행이 막히면 멈춰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거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업데이트는 유저와의 약속이고요. 업데이트는 저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신감과 책임감 만들기입니다. 실무자로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감은 필수입니다. 담당 기획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져주세요. 나는 이 기획에 대해서 누구보다 오랫동안 깊이 고민했어. 나는 이 기획의 주인이며 책임자이다. 이런 마인드를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의 직책 상급자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하지만 안 그런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어떤 담당하시는 기획에 대해서 가장 긴 시간을 투자하고 가장 많은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본 것들은 바로 담당하시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기획을 하셔야 됩니다. 누가 지시하고 알려주는 것들을 그대로 문서에 옮기기만 하는 대필 기획자가 되지는 말아주세요. 다음은 능동과 월권 구분하기입니다. 약간 제목이 딱딱할 수 있는데 좋은 표현 방법이 생각이 안 나서요. 예시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적을 파괴하려는 독수리 오용제가 있죠. 독수리 오용제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제. 하지만 독수리 오용제의 창시자인 남박사는 독수리 오용제의 본분에 대해서, 과학 닌자대라고 하는데 본분에 대해서 일깨워주고 있죠. 야, 너네는 파괴하는 게 너네의 그 본분이 아니야. 다 필요 없고 난 부셔버리고 싶어. 이 말을 드리냐면 기획의 주인으로서 능동적인 업무 자세는 필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기획의 세부 내용을 결정하고 문제점을 도출하고 공유하며 기획 방향에 대한 의견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목적 및 목표를 자기 마음대로 변경해버리고 결정되어 있는 기획 상황에 대해서 공유 없이 변경을 해버리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통을 거부하는 행위, 이런 행위들은 사실 주변에 혼란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이는 결국은 각종 비용을 발생시켜서 유기적인 기획과 개발을 방해하게 됩니다. 필요하다면 제안하고 설득해 주세요. 만약에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해진 목적과 목표 안에서 달성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함께 개발하는 환경에서 일이 되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나의 일, 너의 일, 그리고 우리의 일입니다. 이거 보시면 보시죠. 두 선수가 서로 공을 잡으려고 미루다가 공이 땅에 떨어지고 마는데요. 업무 중에 종종 애매한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내 일인지 다른 사람 일인지 이걸 내가 꼭 해야 되는지 이걸 하는 게 맞나? 이런 상황이죠. 보시는 것처럼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 애매한 처리 때문에 결국은 쉬운 공을 놓치게 되고 이 팀은 이날 승리라는 공통 목적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게임 개발은 여러 사람이 하나의 결과물을 완성하는 과정입니다.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와 다른 사람의 업무가 나눠져 있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우리가 결국은 하고자 하는 일은 게임을 만드는 겁니다. 이건 내 일이 아니니까 이런 생각, 기획자라면 이 생각은 여러분을 망가뜨리게 될 겁니다. 독이 될 수 있어요. 항상 내 일을 남에게 공유하고 남의 일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업무가 되게 하는 것, 기본적으로 이 마인드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인정받기입니다. 또 예시인데요. 최고의 대한민국 축구선수 손흥민이죠. EPL에서도 최고의 공격수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동료인 해리 케인에 대해서 저렇게 막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죠. 너무 겸손합니다. 세상에. 하지만 우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잘한 것이 있으면 당당히 말해주세요. 저는 뭘 잘해요. 뭘 잘했습니다.
겸손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깔아뭉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기가 잘한 걸 인정하고 말하는데 당당해지시라는 겁니다. 저희 너무 겸손해요, 때론. 결국 인정을 받을수록 영향력이 강해지고요. 이것은 곧 당신의 실력이 됩니다. 영향력을 불러일으키는 7가지 단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폭력, 협박, 기만, 지위, 교환, 설득, 존경이 그것인데요. 결국은 여러분이 인정받으면 인정받을수록 더 높은 단계에 올라갈 수 있고 존경을 넘어 상대방을 감화시킬 수 있는 기획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일단 1차적으로 다 드렸고요. 네,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과 목표를 이해하고 생각을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획을 해주세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설득하는 기술을 기르시면서요, 개발하는 게임에 대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론 이것들이 라이브 환경이 아니어도 중요한 내용이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실 관리자분들에게도 하고 싶은 이야기 있습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중간관리자로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관리자가 되실 수도 있고 이미 관리자인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또 제 스스로에게 하고 싶은 얘기이기도 합니다. 목적과 목표를 명확히 정해 주십시오. 기획서를 확실히 이해하고 명확한 피드백을 주시길 바랍니다. 강요하지 말고 진정으로 설득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결정을 믿는다면 그냥 책임을 져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게임은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적에 맞는 좋은 기획을 하고 그 기획으로 각각 전문가들을 설득하고 결과적으로 완성도 높은 재미있는 게임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기획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짧은 시간에 이루어내고 바로 유저에게 피드백을 받고 또 더 나은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모바일 라이브 환경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